네,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벌써 입추가 지난 지도 좀 됐습니다. 벌써 이제 가을이 시작됐다는 걸 의미하죠. 물론 이제 지난달에도 이제 무신월도 이제 가을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본격적인 가을이라고 하면, 이제 즉 9월부터 시작되는 백로가 본격적인 가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로라는 절기는 절기 24절기 중에서 15번째로 9월 8일 00시 17분부터 10월 7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요. 백로라고 하는 절기는 흰 이슬이 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얀 이슬이요. 하얀 이슬이라는 것은 이제 흰 백자에다가 우리 이제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죠? 이슬 노자를 써서 하얀 이슬이 내린다. 하얀 이슬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고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그런 입구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로가 지나면 이제 찬서리가 내린다는 이제 한로가 되죠. 그 이제 한로가 지나면 이제 본격적인 입동,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백로는 가장 그 날씨가 좋다라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 마음도 넉넉해지고 곡간도 가득해서 인심이 아주 풍요롭고 풍부해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석이라는 명절을 세죠. 그래서 그동안 땀 흘려 일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조상님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차례를 지내는 그런 어떤 절차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백로의 절기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백로라는 절기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또 일어날 것인지 한번 천천히 일간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은 기유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세운과 월운이 이렇게 서로 극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수는 뭔가 꿈과 이상을 펼치는 그런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는 그런 꿈과 이상을 현실로 이렇게 확 낮추는 그런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지지로 들어오는 그 임목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행동하고 일단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기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면, 유금은 모든 것을 끝마치고 이미 이제 수렴하고 잠그고 차단하고 구분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운과 월운이 이렇게 맞지 않는 상태에서, 특히 세운이 이렇게 월운이 세운을 극할 때는, 벌한다고 보통 하죠. 이렇게 벌할 때는 실질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유라는 그런 간지는 뭔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만은 한가위처럼 뭐 풍요롭고 풍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간별로 한번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간목을 보겠습니다. 간목한테 기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간목이 높이 상향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들어오는 것은 정말 반갑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십성적으로 보면 재생관이 돼서 들어옵니다. 정제정관이 태로 들어오는 그런 형태인데, 정제정관이 들어온다라는 의미는 간목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 어떤 고집이나 내 그런 주체성이나 고유성을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맞춰서 나 스스로를 낮추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을 현실적인 어떤 세상 속에서 그 이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만들어준다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목 입장에서는 뭔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주변 환경과 맞추고 스스로를 낮추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목은 기토를 만나면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선명성이라든지 그 강한 의지들이 현실성과 맞물려서 실질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선생이나 뭐 어떤 대기업 임원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높은 분일지라도 만약에 현실적으로 뭔가 이득이 된다고 하면 나가서 자기를 좀 낮추고 그 일이 설사 자기 명예나 그런 어떤 그동안 쌓았던 커리어에 조금 훼손이 된다고 할지라도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이죠. 지지로 이렇게 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 저변에서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맞춰주는 그런 기운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을 맞춰주기 때문에 본인은 어쩔 수 없이 좀 낮춰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간목은 기유월에 뭔가 경제적인 그런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새을이죠. 새을. 새을. 새라는 것 자체는 이제 자유로움을 의미하고 뭔가 무성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려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고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고 행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토가 들어옵니다. 기토라는 것은 이제 편제에 해당하는데 편제 편관이 이렇게 절로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제운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뭐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관이 절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녀 모두에게는 직장하고 인연이 조금 약해진다고 할 수 있고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잘했던 분들도 직장하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과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운도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계가 남성분하고 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이라는 것은 또 명예나 그런 어떤 자기 사회적인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가치들이 조금 훼손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또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뿐만이 아니라 자식하고의 관계도 조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을목 입장에서는 이 절이라는 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뭐 보통 절초봉생이라고 해서 완전히 끊겨진 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뭐 직장은 이미 그만뒀지만 또 새로운 직장이 구해진다든지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든지 그런 어떤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수 있는 기운도 들어오기 때문에 을목한테 뭐 이 관이 절로 들어왔다고 꼭 나쁘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천간에서 이미 토생금이 돼서 들어온 거고 이게 이제 재생살의 의미를 같이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을목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리한 확장이라든지 무리한 투자라든지 뭔가 이렇게 리스크가 커지는 위험성이 커지는 그런 행동들은 좀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화. 양 중에 양이죠. 가장
큰 양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태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병화입니다. 병화는 상관과 정제가 이렇게 사로 들어오는데 상관정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관생제가 됐기 때문에 뭔가 생산성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생산성, 경제성을 추구하고 반드시 결과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이것이 상관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 상관이기 때문에 만약 그 관이 천간에 만약에 이렇게 정관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상관경관이 되겠죠. 뭐 기토 타김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관이 천간에 없으신 분이 조금 유리한 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위에 뭐 재가 있다라고 하면 뭔가 큰 경제적 이득을 본다든지 또 경제적 투자를 통해서 뭔가 확장된 그런 인간관계나 확장된 그런 어떤 자기 사회생활을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습니다. 원래 병화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어떤 기운으로 이렇게 추진해서 밀고 나가는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보통 병화맹렬이라고 하잖아요. 이 눈소리도 업신이 여길 만큼 기상모설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만큼 병화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나가는 아주 그런 어떤 엄청난 에너지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거, 또 어떤 결실을 맺는 거에 의해서 결실을 맺는 것은 약간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금이 따라 들어왔을 때 이 유금을 병화가 뭔가 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재능이나 능력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금이라는 것은 이제 천간으로 보면 이제 신금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병신합이 이렇게 되면서 병화의 기운 자체가 이제 수기운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기운 자체를 잃어버리고 결국 수라는 것은 목으로 가기 위한 한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어떤 세상이나 환경들이 물처럼 거품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유금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음생양사, 양생음사 해서 정화한테는 유금이 장생에 있지만 그 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통 사해가 있죠. 사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이 쇠해서 죽거나 죽기 일보 직전에 그런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기만 하지 내가 이 금을 뭔가 마케팅해주고 밝혀줄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취하기는 어려운 구조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눈서리를 녹여줄 수는 있지만 이 눈서리를 녹여준 금을 내가 취하기는 어렵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기유월에 자기가 뭔가 취하려는 그런 능동적인 태도보다는 남을 도움으로써 그 남이 나한테 간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굉장히 좋은 정화한테는 기후월이 굉장히 좋은 달처럼 보이는데요. 이 정화 입장에서는 이제 식신이 들어오는 거고 이제 편재가 들어오는 건데 편재가 이제 장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남자라고 그러면 이제 진짜 천상의 여자 배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아주 내가 재미있고 잘하고 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고 내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재가 장생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돈도 재물복도 좀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유금을 만났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정유일주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정화라는 것은 뭔가 꽂히는 기운이거든요. 그러니까 꽂힌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꽂힐 수가 없어요. 내가 꽂힌 것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저하거든요. 집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를 아까 병화처럼 못 갖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화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미 토생금이 돼서 들어오는 금이기 때문에 금도 제법 아주 가치가 있는 금이다. 쓸모없는 금이 아니라 아주 가치가 있는 금이기 때문에 정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런 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식신이라는 것 자체가 또 기운 자체를 이 달빛의 별빛의 이 정원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목이 가미된다 그러면 정말 시크릿 같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정원에서 낭만적인 그런 어떤 연애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집중력과 현실성, 자기를 낮추는 그런 어떤 기운들이 버무려져서 최고의 달이 이 정화한테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주라는 것이 요 세 글자만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세운에서는 또 정리합도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삼각 구도에서는 최고의 달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화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열로 작용하는 그런 이제 화이다 보니까 뭔가 만들고 창조하고 집중하고 깊이 있게 뚫고 들어가고 그런 거에 굉장히 적합하게 돼 있어요. 우리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대외적인 거라든지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라든지 자기를 잘 포장한다든지 남을 잘 포장해 준다든지 그런 쪽에 일이 어울린다고 하면 정화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깊이 뚫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대외적으로 병화는 대외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 정화는 개인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외부적인지 내부적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무토. 네, 노을이라고도 하고 뭐 청간동물에서는 이제 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겁자 이제 상간이 들어오는데 화토동법에 의해서 이제 병화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다. 12운성상으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우선 뭐 겁재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뭐 무토 입장에서는 뭐 천간에 뭐 재가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재가 굳이 없고 뭐 관만 있다 그러면 뭐 기토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겁재라는 명칭 때문에 자꾸 무조건 겁재가 들어오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겁재운이 들어오면 특히 천간으로 들어오는 겁재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나쁜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공급쟁제가 일어나면 나쁜 경우도 많지만 또 그 반대로 좋은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사회성이 넓어진다든지 인간관계가 굉장히 커진다든지 또 뭔가 경쟁 심리가 발동돼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들이 이제 불타오르든지 물론 이제 의지가 불타오르기 위해서는 이제 목이 다시 개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겁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겁재라는 것은 결국 재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적으로 보면 무토 입장에서는 기토가 불어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무토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정신성 높이를 추구하는 그런 기운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토는 결국은 나도 기토처럼 경제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가 없는 것일수록 더 갖고 싶은 게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체면도 좋고 명예도 좋고 정신승리도 좋은데 그래도 내가 좀 낮지만 사람들 속에서 뭔가 인정받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도 굉장히 무토한테는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남자 중에서 이쁘고 어린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토의 욕망도 기토와 크게 본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외형적으로 한 사람은 실리를 추구하고 한 사람은 뭔가 높이를 추구한다는 그런 차이점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질적으로 뭐 토생금이 되지 않죠. 오히려 이 무토 속에 철광석이 좋은 철광석이 묻혀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자원도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냥 자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자갈이라고 생각하면 이 황무지는 더 개발하기 어렵고, 또 개척하기도 어렵고, 또 그만큼 땅 값어치도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무토와 유금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부를 마치고요. 이제 2부에서는 이제 기토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